자, 그 다음에, 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찾는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랜덤워크 말고 다른 작전이 없단 말이죠. 다른 작전이 없어. 타겟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 그러면 랜덤워크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랜덤워크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시스템 사이즈에 의존해. 처음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이제 낸 게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랜덤워크 위드 리세팅이에요. 리세팅.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2011년 PRL의 이제 에반스하고 마틴다라고 하는데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랜덤워크에 관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 재밌는 아이디어네 뭐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거의 지금 800회 이상 이제 인용이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랜덤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막 바이오로지나 이런 쪽에서 뭔가 타겟을 서치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 아이디어예요. 자, 랜덤워크 위드 리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랜덤워크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정하는 거죠. 아까는 확률 분포를 잘 다루기 위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확률도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데 이 리세팅 할 때 이제 그걸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도입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말고 또 하나를 도입해서 도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걸 집어넣어. 이걸 리셋이라고, 리셋.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 리세팅 프로버빌리티를 도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랜덤 워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네.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 돌아다니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네. 딱 돌아다녀. 이런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리세팅. 우리가 아까 이제 랜덤워크 그거 할 때 여기서 거기다가 아까 PQR 세 개의 확률이 있었는데요. 요 아래 확률로 제자리로 원점으로 그 돌아가는 자리가 어딘가 돌아가는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애초에 오리지널 문제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출발지로 돌아 출발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이 리세팅이 없었을 때는 내가 T초에 얘를 발견할 확률이 처음에는 출발지에 근처에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퍼졌지 않습니까? 확률 구름이 점점 이렇게 퍼졌었잖아요. 자, 이런 퍼지는 확률 구름이 여전히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확률 구름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 멀리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간 됐네. 집에 갈 시간 됐네. 그럼 얘는 항상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정상 상태가 있어. 정상 상태.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리세팅하는 자리에 항상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겠죠. 리세팅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게 뭐냐면, 요 알고리즘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시간이 t초 후에 이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가우시안, 종 모양이었고, 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넓어지진 않을 거야. 이제 넓어지진 않는데, 그럼 어떤 분포가 될까? 우리 예전에 확률 분포 그림 그리는 코드를 짰었는데, 그거를 이제 변형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하게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퍼스트 패시지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리세팅 문제이기 때문에 타겟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타겟이 좀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처음 도입해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좀 나이가 들면 내가
내 자동차 키가 어딨나 많이 헷갈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식탁에 있나 냉장고에 있나 이게 랜덤워크를 하는 거야. 랜덤워크를 하는데 그렇게 찾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막 헤매다가 10초 지나면 헤매지 말고 다시 찾아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찾기 시작해. 그게 리세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리세팅을 도입했을 때 과연 내 어디인지 숨어버린 내 자동차 키를 찾는 데 걸릴 시간이 짧아질 것인가? 아니면 더 길어질 것인가? 이게 리세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무한대가 걸려서 시스템 사이즈 LF이 돼서 그럼 이제 이 리세팅을 도입할 때 처음 찾는 것 걸리는 시간이 과연 무한했을까? 이게 이슈.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더 짧아질 것인가, 평균 시간이 짧아질 것인가, 평균 시간이 더 길어질까를 한번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하는 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리세팅이 없을 때 왜 시간이 무한대나 걸리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하면 리세팅을 도입하면 시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를 금방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리세팅을 할 때 과연 시간이 짧아질지 길어질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짧아지겠지. 짧아지니까 수업에서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짧아지는 이유를 한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랜덤하게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애를 찾는데도 무한대 시간이 걸려. 그 이유가 뭐냐면 랜덤어 분포 함수는 이제 종 모양이 되고 이 종이 점점 넓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의 오른쪽에 확률로 구현 그 위치에 가시고 종이 왼쪽 확률에 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겠죠. 그러면 그냥 금방 찾는 거야. 1차원에서 뭐 이제 빙 돌아갈 일도 없고 바로 찾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잘못된 쪽으로 가요. 잘못된 쪽으로 갔을 때에는 이 확률 그 종 모양이 점점 넓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점점 잘못된 쪽으로 가는 이벤트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이 종이 점점 넓어지는데 저 종의 저쪽 멀어지는 저쪽 구석에 들어갈 확률은 아주 작긴 하지만 한번 거기 빠지면 영원히 도로 제자로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리세팅을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리세팅을 도입하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그 가능성을 없애버려요. 자, 리세팅 때문에 내가 2칸 가면 내가 타겟을 찾는데 한 칸 간 다음에 거기 종이 쳤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손해. 근데 그때 손해 보는 건 1초, 뭐 2초 손해 보는. 그런데 내가 절로 갔어. 엄한 데서 헤매고 있어. 근데 종이 쳤어. 종이 안 쳤으면 더 절로 갈 건데 종이 쳤어. 다시 이게 돌아와. 그때 본 이득은 무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세팅을 도입하면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유한해져.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선 이 리세팅 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 구현을 해서 그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사실 뭐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세팅을 도입했을 때 과연 시간이 몇 초가 걸릴까?
이번에는 저기 그 링에서 할 필요가 없어. 무한대에서 해도 시간이 유한하게 걸리기 때문에. 자, 무한대 공간에서 리세팅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 시간이 유한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이 시간은 타겟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에 의존할 거야. 그렇죠? 가까운데 먼데 시간이 다를 거니까.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리세팅 확률에 의존하거든요. 이게 제일 크루셜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타겟을 고정시켜 놓을 거야. 이것의 의존성 그렇게 금방 우리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O로 고정시켜 놓고, R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R이 크면 클수록 랜덤 워커가 막 못 움직이고 자꾸 집으로 가려는 거고, R이 0이면 이제 반대 극한이죠. 과연 R이 커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R이 작아지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어떤 옵티말한 R이 있어서 이 점점 시간이 짧아졌다가 아니면 다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한 거 그대로 그냥 다 갖다 씁니다. 다 갖다 쓰고 대신 랜덤어 알고리즘만 바꿔주면 됩니다. 랜덤어 알고리즘만 요 룰로 바꿔치기만 하면 됩니다. 어?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에는 이제 리세팅이 있는 그런 랜덤워크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세팅을 하면 이제 mean first passage time이 시스템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유한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코드를 파이썬으로 for loop이 하나도 없이 이제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쉽지는 않네요. 리세팅 랜덤워크를 그 어떤 확률로 리세팅을 한다. 그러면 그 확률로 랜덤워커의 포지션을 이제 원점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 for loop과 그다음에 if문을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럼 파이썬에서는 너무나 이제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타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for loop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if문도 사용하지 않고 이걸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제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랜덤 워커는 매 순간 확률 PR로 리세팅을 합니다. 리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원점으로 자리를 되돌린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확률로는 이제 오른쪽 혹은 이제 왼쪽으로 같은 확률로 점프를 하는 이제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이제 확률이고요. 왼쪽으로 뛸 확률,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그다음에 리세팅 확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 작전은 이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랜덤워크 트래젝토리를 구성하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역시 또 0, 1, 마이너스 1로 이루어진 이런 굉장히 긴 시퀀스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스텝입니다. 매 순간. 그럼 만약에 이제 리세팅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내가 쭉 큐뮬러티브 썸을 하면 그러면 이제 트래젝토리가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랜덤워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트래젝토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뭐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는 그런 걸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이, 그, 일단 스텝 먼저 적어두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스텝이 1, 1, 0,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1은 제가 안 적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텝이 나왔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랜덤 트레젝트는 원래 이제 원점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큐뮬러티브 썸을 하면 이제 현재 위치가 1이 됐고, 그 다음에 2가 됐고, 그 다음에 이 0이 나온 걸 내가 나중에 리세팅이 일어난 순간으로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우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랜덤 워 트레젝토리를 구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트레젝토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리세팅 트레젝토리가 아니죠. 자, 리세팅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리세팅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 위치가 지금 잘못된 위치죠. 그렇죠? 원래 이제 2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가 원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2가 됐지 않습니까? 앞에 자리.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돼. 원래 내가 스텝을 했었는데, 스텝을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이 자리에 스텝을 내가 마이너스 2로 집어넣어 줍시다. 마이너스 2가 왜 나왔느냐? 현재 위치가 2니까. 그러니까 1번 스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2번 리세팅을 고려하지 않은 트레젝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스텝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환시키느냐? 스텝이 0인 자리에 있죠. 여기 0. 여기에 리셋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그 현재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큐뮬러티브 썸을 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환되냐면은 리세팅 리세팅 랜덤업의 트라젝토리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1, 2, 근데 여기서 요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됐고, 리세팅이 됐네요. 리세팅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1, 2, 3, 지금 막, 지금 이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있으니, 4.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리세팅을 해야 되네요. 여기서 리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리세팅을 하려면 스텝을 또 이제 현재 위치가 어딘가, 현재 위치가 어딘가 요건데, 여기다가 스텝을 마이너스 6을 쓰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6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6을 쓰면 여기서 요 큐뮬러티브 썸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4인데, 현재 4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돼요. 이 마이너스 4가 왜 나왔느냐? 리세팅 하는 순간에, 오리지널 트레젝토리에 현재 6이 있었고, 여기 2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 네 칸만큼만 환원을 시켜주면 되죠. 앞에 두 칸은 이미 여기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룰은 뭐냐? 제일 처음에 리셋이나 하는 우선 그냥 리셋을 무시하고 트레젝토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스텝을 현재 위치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뭐냐?
현재 위치가 2였으니까 이걸 원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마이너스 2로 하고 그 다음엔 현재 위치가 4였는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2를 보정은 해줬기 때문에 6 전체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4만큼 보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텝을 다 이제 환원을 하고 환원된 이 스텝에서 트레젝토리를 만들어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결과인데요.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이제 리세팅, 언제 리셋이 됐느냐? 이걸 다 찾아요. 리셋을 다 찾았습니다. 트레젝토리 여기 이미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가 2번이 다 됐어요. 2번. 있을까요? 요게 이제 2번 단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이 스텝을 그 오리지널 스텝을 변환을 시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리셋이 일어나는지를 다 찾고 리셋이 다 찾고 만약에 리셋이 한 번도 안 일어났으면 그냥 이 오리지널 트래젝토리가 제대로 된 트래젝토리니까 그냥 얘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리턴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뭘 하느냐 그 리셋이 일어난 그 순간에 현재 위치를 기록을 해요. 그 위치가 현재 위치 2, 그다음에 현재 위치 6,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연달아서 일어난 그 리셋 요 숫자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만큼 우리가 보정을 해줄 거예요. 차이만큼 보정을.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게 바로 보정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3번 단계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리셋을 할지 그 리셋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보정하는 리셋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정을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어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레이를 다 대입을 해주고 이제 그것에 큐뮬러티브 썸을 해주면 이것이 이 리세팅 랜덤하게 트래젝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세팅 랜덤하게 트래젝토리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함수도 이제 그릴 수 있고 그 리세팅 트래젝토리를 뭐 여러 개 만들어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것에 이제 PDF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PDF예요. PDF인데 리세팅 확률이 제가 아마 3분의 1로 했던가 그렇습니다. 리세팅을 0.1로 했네요. 리세팅을 0.1로 했을 때 8초 후, 16초 후, 32초 후, 64초 후에 확률 분포함수인데 리셋이 없었을 때는 이제 가우시안 모양, 종 모양이 나왔고 그 종의 폭이 점점 커졌었는데 그에 반해서 얘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Y축을 로그로 그렸는데 이게 뾰족한 탑처럼 되어 있네요. 즉 얘는 지수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폭이 늘질 않죠. 이 랜덤 워커가 멀리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번 리셋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first passage time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first passage time도 역시 for loop이나 이제 if loop을 하나도 없이 한번 구현을 해볼까 했었는데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매 순간 주사위를 던져서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리세팅을 할래. 이제 그걸 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리셋을 해야 되면 X를 0으로 리셋을 시켜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트래젝토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가 그 원하는 타겟 위치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first passage time을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런 코드인데 아주 제일 가장 단순한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굉장히 느린 코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용해서 뭘 했냐면은 이제 이런 걸 계산했습니다. 타겟의 위치가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세팅 프로버빌리티를 0.005에서부터 0.64까지 두 배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이 시스템에 이제 mean first passage time을 이제 계산을 했어요. 이제 first passage time을 다 계산해 놓고 아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라고 했죠. 그 코드로부터 계산해서 이것을 이제 평균을 구하고 이것을 resetting probability의 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몇몇 학생들이 이미 잘 구현했다시피 어떤 특정한 값에서 미니멈을 갖고 그 양극한에서는 이제 min first passage time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수업 시간에 소개해드린 논문을 보시면 언제 min first passage time이 가장 최소가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이론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